고구려의 아노스 볼디고드. 고구려의 태조왕은 이름이 궁인데 태어나자마자 눈을 번쩍 떴는데 마치 악마가 사람으로 태어난 존재 같다 느꼈는지 나라 사람들이 미워하며 죽이려 하였다. 대충 이런 내용이 삼국지 동의전 고구려 편에 나옵니다. 그때 그 궁에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태후가 되었어요. 그 여자가 섭정을 했습니다. 이 여자가 부여 여자인데 그 부여가 당시 만주에 드넓은 하얼빈하고 장춘 벌판을 호령하던 아주 큰 나라라서 그 여자가 섭정하니까 누구도 개기지 못했어요. 그런 내용이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태조왕 편에 나옵니다. 삼국지 동의전 고구려 편을 보면 이때 비로소 손오부에 있던 왕권이 계룹으로 옮겨왔다고 합니다. 이 고구려는 5개의 부족이 연합을 한 연맹이에요. 삼국지 동의전 고구려 편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중 소노란 부족이 고구려 전체를 다스리는 왕권, 그러니까 고구려 연맹의 연맹장이었는데 이 소노 부족이 점점 쇠약해지다가 게르부한테 왕권을 뺏겼어요. 그렇게 삼국지 동의전 고구려 편은 적고 있습니다. 이 소노 부족에 있던 왕권이 게르부로 옮겨져 가지고 그러니까 그 디시인사이드로 비유하자면 디시인사이드 고구려 마이너 갤러리의 겔주가 소노부였는데 겔주 자리가 갑자기 게르부족 궁이란 놈한테로 갑자기 그렇게 겔주 자리, 그러니까 파딱 자리가 그렇게 넘겨진 거예요. 그래서인지 태조, 그러니까 건국자에 붙여지는 이런 시호가 궁한테 붙었어요. 그래서 태조왕이라고 불리죠. 그 고구려의 왕권이 본래는 소노부에 있었는데 그게 게르부로 옮겨졌다는 건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는 나오지 않고 고대 중국 기록 삼국지 동의전은 고구려 편에 나옵니다. 그럼 왜 우리 측 기록인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에는 왜 그런 소리가 안 나오느냐? 그거는 그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는 고려실의 기록이에요. 후대 기록이죠. 게다가 뭐 삼국사기, 삼국유사의 기록들도 다 고구려 측 기록을 기반으로 해서 작성됐겠죠. 근데 고구려 측이 지들이 적기 싫은 건 적지 않을 거잖아요. 게르부가 승자잖아요. 소노부는 패자이고. 그렇다 보니까 승자 입맛에 맞추어서 그렇게 기록이 조작이 되었겠죠. 근데 더 센 승자가 있잖아요. 누구? 그건 중국이다. 승자가 역사를 적는다. 근데 중국이 뭐 딱히 거짓말을 적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야 옆나라 고구려에서 벌어진 일을 중국이 잘 알고 있다면 적겠죠. 그러다 보니까 적혀진 거죠. 그래서
손오부가 본래는 고구려 전체를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점점 쇠약해지다가 게르부한테 왕권을 뺏겼대요. 그렇다고 삼국지 동의전 고구려 편은 적고 있습니다. 이 손오부족은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엔 비류 부족으로 나옵니다. 비류. 그러고 보니까 고구려 1대 왕인 주몽의 아내 소선호의 아들이 비류잖아요. 또 그러고 보니까 소선호는 손호하고 발음이 비슷해요. 이런 거는 우연이라고 보긴 힘들어 보이죠? 자, 궁. 그러니까 태조는 게르부 출신이에요. 그의 이름 궁은 이름부터가 궁궐이에요. 아니 손오부가 왕권을 가지고 있다가 게르부가 뺏어버렸는데 그 게르부 출신의 최초의 고구려 왕으로서 태조가 된 궁 이름부터가 궁궐이에요. 이 이름부터가 고구려 연맹의 연맹장 자리가 손오부에서 게르부로 바뀌면서 새로 역사가 다시 쓰여졌다는 것을 아주 깊게 암시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이름이 궁궐이었을 리가 있겠어요? 이거는 궁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주어진 이름이겠죠? 근데 과연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태조왕 편을 보면 태조왕의 어렸을 때 이름은 어수로 나옵니다. 어수. 이게 한자로는 어수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 어수라는 것도 오늘날 한국식 한자 발음이니까 그 당시 고구려인들이 어수라는 글자를 어떻게 발음했을지는 또 모르죠. 근데 하여튼 간에 미나모토노 쿠로 요시츠네의 어릴 적 이름이 우시와카마루인 것처럼 고구려 역시 성인 이름과 어릴 때 이름이 따로따로인 거죠. 태조왕의 아버지는 제사예요. 제사. 이 삼국사기에 따르면 제사는 고추가란 여기서 삼국사기에 따르면 제사는 고추가란 직위에 있었고 그는 유리왕의 아들이래요. 고추가 하니까 갑자기 그 신라면 먹고 싶네. 매운 신라면이 먹고 싶네. 하여튼 삼국사기에 따르면 제사는 고추가란 직위에 있었고 그는 유리왕의 아들이래요. 근데 유리왕은 고구려 1대 왕이라고 전해지는 주몽의 아들이며 삼국사기에 따르면 유리는 고구려의 2대 왕인데 그러면은 이게 뭐야? 고구려가 처음에는 손오부한테 왕권이 있었는데 게르부한테로 왕권이 옮겨졌다잖아요. 그러면 고구려 왕이 처음에 주몽이잖아요. 그 다음에 유리, 그 다음에 대무신. 이 대무신이 무휴리죠. 무휴리고 그 다음에 민중, 그 다음에 모본, 그 다음이 태조이거든요. 근데 그 태조왕이 게르부면 이 주몽, 유리, 대무신, 민중, 모본은 손오부가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거는 손오부가 되고 이거는 게르부. 근데 태조왕의 아버지가 제사인데 제사가 유리왕의 아들이라면은 같은 손오부가 되잖아요.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역시 삼국지 동의전 고구려편은 틀린 내용이고 우리나라 기록인 삼국사기가 맞는 말이 되는 건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 고구려 광개토왕 다들 아시죠? 광개토왕의 아들이 장수왕이잖아요. 장수왕이 존나 오래 살았어요. 존나 오래 사니까 태자 조다가 하도 장수왕이 오래 살아가지고 아버지보다도 먼저 죽었습니다. 그 병들어서. 아버지가 하도 오래 사니까 지가 왕이 될 기회를 받지 못했어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 고구려 장수왕 시절 북이는 장수왕에게 고구려 역대왕 계보를 전달받았어요. 장수왕이 그 북방 기마 민족인 탁발선비족이 세운 나라인 그 중국의 북이, 그 북이를 황제폐하 이러면서 섬기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북이가 거련아, 여기서 거련은 그 거련이라 부르지도 않고 레언아 불렀는데, 여기서 거련 혹은 레언은 그 장수왕의 이름입니다. 장수왕의 장수는 시호고요. 하도 오래 살았다 해서 시호가 장수입니다. 레언아, 예? 고구려 역대왕 계보 좀 내놔. 예? 예. 바치겠습니다. 해서 바쳤어요. 아니, 북방의 대국이라는 고구려가 중국한테 비빌대고 그러면은 이시조선하고 다른 게 뭐야? 되게 허무하죠. 하여튼 그렇게 북이가 장수왕한테 고구려 역대왕 계보를 전달받았습니다. 북이의 역사가 적힌 책이 있어요. 그게 위서인데, 보통 그 환단고기를 가짜 역사책이란 뜻에서 위서라고 부르잖아요. 그거하고는 한자가 다릅니다. 하여튼 그 위서의 고구려전을 보면 이 태조왕 궁은 태조왕 궁은 그 망래의 먼 후손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 망래가 대무신왕이나 모본왕 둘 중 하나래요. 하여튼 망래의 먼 후손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위서 고구려전 기록을 보죠. 주몽이 죽자 여달이 왕이 되었다. 여달이 죽자 아들 여율이 왕이 되었다. 여율이 죽자 아들 망래가 왕이 되어 부여를 정벌하니 부여는 크게 패하여 마침내 고구려에 통합 복속되었다. 망래의 자손이 대대로 왕위를 이어 후손 궁에 이르렀다. 궁은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뜨고 보았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미워하였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하고는 좀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주몽 다음에 유리, 유리 다음에 무휼, 무휼 다음에 민중, 민중 다음에 모본, 모본 다음이 바로 태조왕, 그러니까 궁이잖아요. 근데 이상한 게 여기 보시죠. 망래의 자손이 대대로 왕위를 이어 후손 궁에 이르렀다. 요것도 포인트고, 여달, 여율, 망래, 이것도 포인트입니다. 자, 여달은 유리하고 대응될 수 있어요. 여율은 무휴라고 대응될 수 있습니다. 율, 휼, 뭐 발음도 약간 비슷하죠. 그러면 망래는 자연히 모본이 되거든요.
왜냐, 망래, 모본 둘 다 한자가 묘하게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망래, 모본 한자가 좀 묘하게 비슷하죠. 뭐가 비슷하단 말이야 하는 사람들은 좀 양심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삼국사기 고구려 번기와 달리 위서 고구려전은 동부여를 멸망시킨 자가 무휴리 아니라 모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삼국사기 고구려 번기에 따르면 그저 폭군 동성애자에 불과한 모본이 위서 고구려전에선 동부여를 멸망시킨 위대한 대영웅 정복자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삼국사기는 주몽 19년, 요리 37년, 대무신왕 27년, 민중왕 5년, 모본왕 6년 이렇게 이어진 후 바로 태조왕으로 이어진다고 적고 있는데, 위서 고구려전은 망래의 자손이 대대로 왕위를 이어 후손 궁에 이르렀다 라고 적고 있어요. 그러면 모본왕에서 태조왕까지 대대로 왕위를 이은 자들이 있었다는 소리잖아. 아니 근데 걔들 다 어디로 갔어? 아니 싹 다 삭제당했네. 그러니까 삼국사기 고구려 번기에서 삭제당했다 이 소리죠. 그러면 김부식이 삭제한 건가? 아, 김부식이 그거를 왜 삭제하겠어요? 김부식은 식민사학자니까 사대주의자니까 삭제한 거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 김부식이 중국에 유학을 숭상했잖아요. 유학이 뭐예요? 공자가 뭐라 말했어요? 수리부작 그대로 전하라, 지어내지 마라. 그러니까 김부식이 지울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면 고구려 측이 지었고, 그렇게 고구려 측이 남긴 기록을 통일신라가 접수하고, 그거를 또 왕건이 세운 고려 혹은 궁예가 세운 마진국이 접수해서 그게 왕건이 세운 고려로 개성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된 거겠죠? 그러면 그 고구려 측은 왜 그 왕들을, 그러니까 모본왕에서 태조왕 사이에 있던 왕들을 도대체 왜 삭제한 걸까? 삼국사기 자체에서도 그런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조왕은 무려 94년 동안 통치했어요. 삼국사기 기록에 따르면. 그 후 바로 죽지 않고 자기 아우 수성에게 양위를 한 다음에 그 후 태조왕은 더 살면서 지 아우 수성이 개 깽판 치는 걸 보다가 나이 들어 죽었어요. 이러면 태조왕은 대략 130년 이상을 생존했다는 말이 되는데,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가만히 이리 보면 내가 기독교 믿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도대체 몇 살을 살았어? 근데 그거는 뭐 하나님이 축복했으니까 그게 될 수도 있겠지. 하여튼 모본 왕에서 태조왕 사이에 여러 명의 왕들을 지우개로 슥슥 삭제하다 보니까 자연히 태조왕의 즉위는 서기 53년 11월 음력으로 그렇게 조정된 것 같아요. 그러면 태조왕은 어린 나이에 즉위한 게 돼버리잖아요. 그럼 이걸
또 말을 맞춰야 하잖아. 어린 나이에 즉위했는데 그거를 그 고구려 연맹을 형성하는 부족국들이 가만 보고 있었나? 아니 환나 부족, 무슨 뭐 전로 부족, 뭐 그런 애들이 그냥 보고 있었다고? 그러면 말이 뭐 될 수도 있지만 뭐 일단 뭐 그걸 뭐 말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 태조왕의 어머니가 태우가 되어 섭정했다. 이런 식으로 대충 얼버무린 게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 태조왕은 130년 이상 생존하는 슈퍼 네피림이 돼버린 것이죠. 어, 음, 어, 자, 그런데 태조왕은 망래, 그러니까 모본 왕의 먼 후손이 맞기는 한 걸까? 맞다면 왜 삼국사기에는 모본 왕은 폭군으로 적혀져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망래하고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 모본이 왜 폭군으로 적혀져 있으며, 왜 모본 왕이 했다는 동부여 정벌의 업적은 도대체 왜 무휼, 그러니까 여유라고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 왜 무휼에게로 그렇게 동부여 정벌의 업적이 왜 돌아가 있는가? 왜 그렇게 조작을 했을까? 그리고 모본 왕에서 태조왕 사이에 삭제된 여러 명의 왕들, 2명인지 3명인지 4명인지는 몰라도 이들은 혹시 손오부의 왕들이 아니었을까? 그러고 보니까 아니 주몽이 고구려 왕이 되었잖아요. 뭐 동부여에서 내려왔는지 북부여에서 내려왔는지 하여튼 간에 헷갈리는 그 주몽이 그 광개토비에 따르면 북부여에서 내려왔다 하니까 북부여에서 내려왔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주몽이 북부여에서 내려와서 졸본에 왔는데 그때 이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이런 걸 보면 졸본의 족장 연타발의 딸한테 장가들었는데 그 딸의 이름이 소소노래예요. 근데 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주왕 편을 보면 영 다르게 나옵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주왕 편을 보면 주몽이 북부여에서 내려왔대요.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는 주몽이 동부여에서 내려왔다는데 아마 그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근데 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주왕 편은 주몽이 북부여에서 내려왔대요. 그것도 그렇고 주몽이 졸본에 와가지고 정착을 한 후에 그 지역 일대를 다스리고 있는 부여왕이란 애가 또 있었대요. 북부여 말고도 부여왕이란 애가 또 있었대요. 그 북부여 말고도 부여가 또 있다면 그게 동부여 말고 또 없잖아요. 아니 졸본 부여가 있잖아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졸본 부여라는 게 사실 그 동부여한테 복속되어 있는 제후국의 개념이 아니었을까. 그러면 하여튼 간에 그 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주왕 편을 보면 주몽이 부여왕의 딸한테 장가들었대요. 그때 부여왕이 딸이 셋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에게 장가들었는데 그 하나가 소소노래예요. 그러고 보니까 소소노의 아들이 비류잖아요. 근데 그러면 주몽하고 소소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 비류나 온조한테 고구려 2대 왕자리가 가야 되는데 아니 북부여인지 동부여인지 모르겠지만 또 그 주몽에 숨겨진 아들인 유리가 와가지고
아니 굴러 들어온 호박이 아니 박힌 돌을 빼버렸네? 그래서 그 소선호 비료 온조가 고구려를 탈결해 가지고 남조선으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게 좀 말이 안 되잖아. 왜 내려가? 싸워야지. 이런 좀 이상한 약간 그 동화 같은 내용들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소선호 비류 온조는 선호부이고 선호부는 동부여가 아닐까. 그러면은 주몽이 동부여의 왕인 금화나 대소한테 그러니까 금화의 딸이나 대소의 딸한테 장가들었고 그 사이에서 아들 비류나 온조 혹은 비류 온조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래서 그 소선호 선호 이렇게 발음이 비슷한 거고 그러면은 유리가 계루부가 아닐까? 주몽하고 유리는 사실 아무 관련 없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부자 관계가 아닌 게 아닐까. 그러면은 그러면은 근데 주몽이 실존 인물이긴 한 걸까? 하여튼 복잡해지는데 그러면 이 여달, 여율, 망래, 비류, 온조, 다루, 기루, 게루, 초고, 구수, 사반, 고이. 비류, 온조, 다루, 기루, 게루, 초고, 구수, 사반, 고이. 이 고이왕 때부터 좀 본격적인 백제가 출발했다고 보통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 초고 구수는 그런 고이가 나타날 만한 그런 어떤 기반을 닦아놓은 인물들이라고 보면 그런 비류는 선호부 그러니까 비류부의 최초의 왕? 뭐 시조의 이름? 뭐 대충 그렇게 본다면은 온조 이 온조가 온조란 인물이 실존했던 건 맞기는 맞을까 싶은데 다루 기루 게루 이 다루 기루 게루 여달의 달 다루 여율 망래 게루 온조다루 기루 게루 그러고 보니까 게루는 그 게루부의 게루하고 발음이 비슷하네. 이 게루라는 말이 혹시 이 고구려 말에서 혹시 중앙 세상의 중심 지배자 혹시 그런 걸 뜻하는 말이 아닐런지. 그럼 선호나 비류라는 말은 고구려 말로 뭘 뜻하는 말일까?
이 그 이 삼국사기 고구려 번기 대무신앙 편을 보면 이상한 기록이 있습니다. 대무신앙이 즉위한 지 2년째 해인 서기 19년 1월자의 기록인데요. 그 양력 1월이 아니고 음력 1월인데 여기 보면 백제백성 1천여 호가 투항해 왔다네요. 그러니까 1천여 가구가 투항을 해 왔다는 건데, 아니 남조선 한강 유역에 있는 백제가 만주의 압록강 유역에 있는 고구려한테 투항해 왔다? 아니 중간에 북한 평양 지역에 낙랑군이 떡하니 있는데 어떻게 걔들을 뚫고 투항을 해와요? 이걸 보고 그 우리나라 백제사 전공한 역사학자이신 이도학 교수가 한 말이 뭐냐면, 백제가 본래는 만주에 있었대요. 근초고 이전까지는 백제가 만주에 있었는데 근초고 무렵에 그 만주에 있던 백제가 그 남조선의 한강 유역으로 그 커맨드 센터를 띄워서 이사를 왔대요. 백제가 만주에 있었다. 사실 백제 이꼴 동부여 이꼴 손오부 이꼴 비류부가 아닐까? 그러면은 비류 온조 다루 기루 계루 초고 구수 사반에서 그 초고 구수 이전에 비류 온조 다루 기루 계루는 이 싹 다 그 만주에 있었던 게 아닐까? 만주에 있었던 애들을 그 마치 그 주몽의 아들 유리한테 그렇게 굴러들어온 호박한테 뽑혀가지고 바로 남조선으로 왔다는 것처럼. 아 배고프다. 유튜버 책사풍우 닉네임의 유래가 어떻게 됩니까? 풍우는 기원전 3500년경 동양 최초의 임금 황제 헌원을 보필해 나침반 수레를 만들고 기문둔갑이라는 전법으로 기륭을 예측한 동양 최초의 천재이며 동이족 출신입니다. 풍우의 성씨 풍씨에서 갈천씨가 나왔고 갈천씨의 후예가 바로 제갈씨이며 제갈씨의 후예가 바로 제갈량입니다. 책사풍우 후원금 계좌 안내 후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배고프다.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제작되는 영상입니다. 그럼 빠이빠이.